자, 국어문법 특강 오늘은 7강으로서 이제 맞춤법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춤법의 총칙과 소리에 관한 것, 그리고 형태에 관한 것은 소 챕터가 3개 중에 3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것까지 7강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맞춤법의 총칙입니다. 총칙 제가 제 1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는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표준어란 말과 소리대로 그다음 어법에 맞도록, 요게 세 가지입니다. 보통 소리대로 적는 것하고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만 이야기하시는데 그 앞에 표준어가 되는데, 그래서 무엇을 표준어로 보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표준어를 정상적으로 발음하면 그 발음되는 대로 쓰는 것, 그것이 맞춤법에 맞는 제1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리대로만 적다 보면 읽어서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또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원래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적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대로 적으면 형태소의 원형이 안 밝혀질 때가 있고, 형태소의 원형을 밝히면 소리가 이렇게 그대로 표기되지 않을 수 있죠.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두 개가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두 개의 원칙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표음주의를, 그 다음에 표의주의를 서로 상충되는 원리 두 가지를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는 규칙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 원칙이 드러나게 표기가 되고, 어떨 때는 이 원칙이 드러나게 표기가 되죠. 그래서 소리대로 적어도 뜻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소리대로 가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을, 즉 형태소를 밝게 적는다는 것을 이제 보완적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 꿈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읽으면 그냥 꿈이 되죠. 그래서 소리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조사을을 붙여서 얘를 읽으면 꿈을이라고 됩니다. 그죠?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라는 명사를 대상화한 목적격 조사 붙인 을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또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힌다는 원칙을 추가해서 꿈과 을을 분리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잘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맞춤법 우리가 쓸 때, 표기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는 뭡니까? 띄어쓰기죠. 그죠? 띄어쓰기 원칙은 단어를 원래 띄어쓰는 겁니다. 물론 띄어쓰기 근본적인 이유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여기 있네요. 철수가 방에 들어간다. 이렇게 써놓는 거고, 철수가 방에 들어간다. 의미 파악이 띄어쓰는 것이 더 쉽죠. 단어를 띄어쓴다 하면 다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를 우리 조사라고 단어라고 보죠.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단어이지만 띄어쓰기의 예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단어의 정의에서부터 조사가 자신의 따로 영역을 만드는데, 우리말이 조사가 발달한 언어라서 그렇다. 그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라는 단어를 보면 들다와 가다의 합성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성어와 파생어는 별개의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근이 두 개가 되었든 또는 어근의 접사가 붙었든 그것이 합성어와 파생어의 지위를 가지면 새로운 단어이기 때문에 사전에 등재되면 물론이고, 합성어 입장에서는 어근이니까 원래 단어로 따로 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도 뭉쳐서 하나의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뭘로 본다? 단어 한 개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니까 떼서 쓰는 거, 붙여서 쓰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요거하고 조금 연결된 게, 합성어까지는 되지 않은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있죠. 이를테면 먹어버린다 이런 거, 동생이 내 피자를 먹어버렸다 이런 거. 먹다와 버리다는 단어 두 개죠.
그래서 아직은 얘는 당연히 한 개 단어가 아니라서 띄어 쓰는데, 그런데 너무 연결되어서 두 영혼이 연결돼서 쓰이니까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어별로 띄어 쓰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붙여서 먹어버렸다고 쓰는 것도 맞춤법에서 허용합니다. 띄어쓰기, 띄어쓰지 않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다 하고는 정반대 케이스죠. 자, 들어가다는 어근이 두 개여서 두 개의 단어 아닌가 싶지만 하나의 단어니까 붙여쓴다. 그렇죠? 먹어버리다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분명히 두 개의 단어라서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용어과 보조용어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도 붙여 쓰면 되지 않나라는 의심이 들지만, 자, 띄어 쓰는 게 원칙인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됐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칙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에 관한 것 해가지고 제5항에 된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제5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답니다. 된소리를 적는다. 자, 이 5항에 오묘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될 게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물론 한 단어 안에서 이제 뒤에 더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라는 표현 속에서 뚜렷한 까닭이 있이 나는 된소리가 우리가 배운 뭐였나요? 어문변동에서 된소리 되겠어요. 자, 그러면 국밥이라고 발음합니다. 그죠? 국밥. 우리 이 국밥이라고 써놓고 국밥이라고 소리 나는 이유를, 뚜렷한 이유를 설명을 하나 하죠. 뭐죠? 받침 소리가 하여름, 그드브 일 때 뒤에 예사 소리는 모두 다 된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된소리 현상이라는 음운 변동으로 표준 발음까지는 국밥입니다. 그런데 표기는 된소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음운 변동이 표준 발음까지는 됐는데 표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 잘 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몇 가지가 있었나요? 네 가지가 있었죠. 그드브 뒤에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 그쵸? 그 다음에 한자 리을 뒤, 받침 뒤, 그 다음에 관형사형이 리을 뒤. 크게 이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게 없이, 그게 아닌데 된소리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가지 우리가 된소리 되기 현상의 조건 네 가지가 안 됐는데 된소리가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음절의 첫 소리는 된소리로 그냥 쓰라 이 말입니다. 그걸 다시 뚜렷한 까닭이 없는 케이스를 지금 나눠 놓은 겁니다. 볼까요? 첫 번째,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모음 두 개 사이에서 된소리 날 조건 안 되죠? 그런데 된소리가 나. 예를 볼까요?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뭔 소리입니까? 아끼다만 볼까요? 이게 긴지 낀지 이 말이잖아요. 그치? 얘가 어디 사이에? 아라는 모음과 이라는 모음 사이에 있죠. 이게 된소리 될 조건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기다 하지 않고 아끼다 하니까 이거는 예사 소리가 환경에 의해서 된소리 된 케이스가 아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없지만 원래 된소리라는 거죠. 원래 된소리니까 쓰기도 어떻게 쓰라? 된소리 쓰라 그 말입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1번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미음. 자, 요거 이제 어떻게 보여야 돼요? 된소리 대기 현상의 네 가지 규칙 이 중에 첫 번째가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자, 받침 소리 7개 중에 기역, 디귿, 비역 빼고 나면 사실은 니은, 미음, 리을, 이음 4개 남아요. 그 중에 이음은 끝까지 안 됐죠. 끝까지 안 됐습니다. 된소리 대기에서. 그 다음에 리을에서 조금 2가지 나왔고, 니은, 미음도 예외적으로 용은 어간 받침에만.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다르게 말하면 이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가 특별하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없는데 나는 애가 있어요. 산뜻하다.
이 말은 산뜻하다가 된소리 되기가 된 게 아니다. 다른 말로 원래부터 된소리다. 마찬가지죠. 잔뜩이 잔뜩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잔뜩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첫 소리는 된소리 나는 대로 그냥 표기를 해라. 됐죠? 그러니까 된소리 되기하고 된소리 표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다만 볼게요. 다만 기역, 비역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살짝 뭐를 깔고 있나요? 기역, 비역 받침 뒤에서는 무엇이어도 예사소리여도 된소리가 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된소리로 적지 않고 우리가 소위 된소리 되기 현상으로 이야기하잖아. 근데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은 음질이나 비슷한 음질이 겹쳐나는 경우는 뭐 해주고 된소리 써줘. 여기 있네요. 딱딱. 그쵸? 그 다음에 쌕쌕, 씩씩. 이게 뭐가 들었는지 아시겠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단어가 아니라면 만약에 딱 뒤에 딱딱이었다 칩시다. 된소리 원리에 의해서 이거 된소리가 나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두 자 같은 발음 나는 건 그냥 그걸 뭐 해라고 표기 자체에도 된소리를 허용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얘는 사실은 얘들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된소리 대규칙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적지 아니한다니까 우리가 앞에 변동에서 배운 된소리 대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국수가 되겠죠. 그죠? 깍두기가 되겠죠. 발음은 깍두기로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 그건 기역 뒤에 소리가 뭐 되는 거야? 된소리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발음은 깍두기 해도 돼요. 그죠? 뚜기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표기는 된소리 하지 마.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알겠죠? 조건이 똑같아 보이는데 맞지? 근데 얘들은 같은 게 두 개 반복돼.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음성 상징에 가깝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은 또 된소리로 쓰기까지 해주라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된소리를 발음하는 건 다 똑같은데 어떤 거는 표기까지 하고 어떤 거는 표기 안 하고 그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뚜렷한 까닭 이 바로 제가 요 네 가지라 그랬죠. 됐나요? 바로 이 5번은 혹시 했나요? 저번에 안 했나요? 자, 5번은 사실은 된소리 되기의 조건으로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저걸 생각해도 하고 피동사동 전미사 기는 된소리 조건이 되어도 발음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뭔 소리냐면 안따에 영혼 어간 니은이죠. 그 뒤에 예사소리는 뭐 기에서 안기일 것 같은데 안기다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거 왜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나요? 안기다는 새로운 단어죠. 안기다를 기본형으로 하면 어가는 어디까지인가요? 안기까지죠. 그러니까 영어 어가 마침 니은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걸 이제 뭐죠? 그 단어 형성 측면에서 형태소 측면에서 보면 내가 그 용어는 어간 아니었다는 이야기는 이지만 그 뒤에는 지금 된소리가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예.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작할 때 그 말을 못한 것 같은데 이제 맞춤법에 들어오면 우리가 배웠던 어문 변동이나 어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부분 녹아가지고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을 보고 어떤 어문 현상들 또는 어문 법칙들, 규칙들이 적용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지를 어느 선까지인지 그런 것들을 자꾸 판단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언법칙 제10항 한자음 여,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가 두음이죠.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서 여, 요, 유, 이로 이건 뭐라고 할 수 있다? 니은 탈락이죠. 탈락이 최종 결이 나는 거죠. 뭐에 의해서? 두음 법칙에 의해서. 한자 됐나요?
그래서 표에서 왼쪽 기역, 니은 있을 때 기역을 맞다 하고 니은을 틀렸다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한번 볼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여자, 이토, 유대, 요소, 연세, 익명. 뭐 하지 마라. 여자, 니토, 유대, 요소, 연세, 익명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어렵진 않죠. 자, 그럼 여기에 다만 이해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에는 냐나 녀 뭐일지라도 두음일지라도 그 음을 인정한다. 근데 지금 이건 어디 이야기야? 맞춤법 이야기죠. 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동네에서는 표기까지 반영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쓰진 않죠. 옛날에 썼던 돈 단위 냥. 이 의존명사는 지금 단위명 의존명사가 가장 유력하죠. 그래서 돈만 띄우고 두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라? 냥이라고 그대로 발음도 하고 표기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면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들은 1년에 한 번 만난다. 1년 하지 않고 1년으로 발음과 표기를 다 니은을 살려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하죠. 단어의 첫머리 이외, 즉 두음이 아닐 경우에는 원래 니은 소리로 죽는다. 그래서 남녀, 당뇨, 결류, 은닉 됐나요? 그 다음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좀 깊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자어들이 있죠. 한자어. 네, 한자어. 추워서. 네. 한자어들은 한자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 배운 개념으로 볼 때 어근일까요? 접사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자는 뜻글자죠. 그래서 대부분의 한자어의 한자 글자 한 글자는 어근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뜻을 갖고 있는 한자 한 글자가 이를테면 A라는 한 글자가 매우 많은 단어에 틱틱틱틱 자동적으로 붙어가지고 그 특별한 뜻을 살짝 추가해줘요. 대표적인 게 신여성. 여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여성의 약간 뜻을 추가합니다. 맞나요? 기술, 신기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학문, 신학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신자는 분명히 새롭다라는 알맹이 뜻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우리 고유 접두사처럼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한자가 있을 때 이를테면 이런 한자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성이라고 얘가 두음에 있었기 때문에 니은을 안 썼죠. 그런데 만약에 신을 붙여서 새로운 단어가 되면 이 여자 자리는 두음 자리가 안 됐죠. 안 되면 원래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야? 니은으로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이 신이 접두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니은을 여전히 탈락시켜서 마치 두음처럼 여로 쓴다는. 이해되셨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붙으면 공치사, 공연불, 공수표. 실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네, 이런 뜻을 추가해 주고요.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 합성어에서 이를테면 남존여비, 그러니까 남존과 여비가 완전히 따로 있는 어근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이 여 자체는 두음의 지위를 상실했지만 단독으로 쓸 때 여비할 때 여와 남존이 합쳐지면서 합성어 됐을 때도 얘를 어떻게 한다? 그대로 니은을 되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붙임이의 별표를 또 해두십시오. 요거 자주 한번 묻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붙임 3은 포인트는 고유명사입니다. 여기 한국여자대학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제일 유명한 이화여자대학교를 생각해 봅시다.
이화 여자대학. 제가 말이 원래 생각하려고 했던 거하고 조금 달라서, 자, 우리 2대 그러죠. 2대의 원래 플레임이 이화 여자대학교야. 자, 그런데 원래는 이화라는 이름을 쓰는 여자대학교인데, 맞죠? 이게 일종의 뭐가 되나요? 고유명사가 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거 붙여서 씁니다. 이를테면 진주에 있는 중학교는 여러 학교가 있죠. 근데 저기 비봉사 밑에 진주중학교는 하나입니다. 그죠? 그 물론 만들 때 뜻은 뭐야? 진주의 중학교를 뜻으로 만들었지만 진주중학교가 하나의 네임이 되면서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대학교라는 말 개념이 있고요. 그죠? 근데 이화 여자대학이 되면서 이 여자는 뭐가 된 거야?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어서 두음의 지위를 상실했죠. 그렇지만 두음의 지위를 상실했지만 이게 고유명사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내나 붙임이처럼 니은을 되살리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소라는 그 단어가 두음에 있을 때는 요소가 되었지만 이게 따로 하면 요소가 돼야 되죠. 아니 그 두음이 아닌데 들어가면 맞나요? 잠이 엄청 오죠. 그런데 이 요소를 만든 회사가 하나가 있다. 대한요소 비료회사라는 단어가 되었다. 고유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요소는 두음의 지위는 상실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유명사 속에서는 내가 마치 두음 법칙에서 니은을 탈락시킨 것처럼 그대로 저렇게 니은을 탈락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음 법칙 생각보다 맞춤 부분이 많습니다. 제11항 한자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 올 쪽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서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즉 리어를 탈락시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빠르게 기억적으로 양심, 유행, 용궁, 예의, 역사, 이발 여기까지 됐죠? 자, 당연히 두음 법칙이 아닐 때는 리어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두음인데도 리어를 살리는 경우 마치 아까와 똑같습니다. 의존명사, 단위성, 심리, 백리 할 때 있죠? 그때 몇 리냐 띄워서 두음임에도 불구하고 리어를 탈락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의존명사죠? 이것도 의존명사일 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시키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붙임일은 정상적인 거죠. 뭐기 때문에 두음이 아니니까 리얼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맞나요? 사실 이 붙임일은 기본이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계량, 설량, 수력, 협력, 사례, 와룡, 쌍룡, 하류, 급류, 도리. 제가 비어만 안 시켜서 이걸로 끊어서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모음이나 미음 받침 뒤에 글자도 많지 않습니다. 렬과 류. 이 두 개는 모음이나 미음 받침 뒤니까 지금 두음이란 소리야. 두음 아니란 소리야. 두음 위치가 아니죠. 그런데도 리얼을 탈락시켜서 열과 율로 쓰라. 이런 단어가 엄청 많죠. 비율, 백분율. 볼까요? 근데 조건이 뭐라고? 모음이나 미음 받침. 이것도 바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나열, 모음 뒤죠. 분열, 미음 받침 뒤죠. 규율, 모음 뒤죠. 선율, 미음 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치열, 선열, 비율. 요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율. 그 다음에 과학 시간에 비열, 진열, 실패율, 백분율. 실패율, 백분율 진짜 많이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국어 시간, 문학 시간을 배우는
자, 외형률의 이 한자이거나 내재율의 이 률이나 운율의 이 률은 한자를 다 같은 아이들이에요. 리듬감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외형 뒤에 이건 뭐야? 받침이 니은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죠. 그러면 두음 위치를 지위를 상실한 일반적인 지소리 룰이 그대로 온 겁니다. 그런데 내재율의 이 제라는 모음 뒤에 왔죠. 이럴 때는 두음이 아닌데도 두음처럼 리을을 뗀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운율도 니은 받침되니까 두음이 아닌데도 리을을 떼서 율로 쓰는 겁니다. 됐나요? 자, 요거 정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5챕터에 이제 형태에 관한 것 보겠습니다. 형태에 관한 것. 제15항 어간과 의미에 관한 것인데요. 용언의 어간과 의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즉 발음이 스키드라 해도 용언의 어간이 무엇인지 보이게 적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자음일 땐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의미가 이를테면 먹어 이런 거 있죠. 이게 발음하면 뭐가 돼요? 먹어가 되잖아.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지금 먹다라는 용언의 어간이 뭔지 보이지가 않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뭐 한다는 걸까요?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쓴다는 거겠죠. 그죠? 됐나요? 예. 그 다음 격받침일 때는 더더욱 그런 기능이 클 것이고요. 붙임이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아니한다. 아까 초반에 했던 그 본용은 보조용은 그 앞에 단계, 아니 그 뒤에 단계죠. 완전히 하나 죄송합니다. 단어가 된 거니까 그죠? 즉 용언 어간 두 개가 합쳐서 한 개 합성은 됐을 경우입니다.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아직 합성은 안 된 케이스였고 이것부터 정리해볼까요?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단어가 두 개니까 띄어 쓰죠. 띄어 씁니다. 맞나요? 붙여서 허용하고. 자, 이제는 합성이 된 용언 두 개짜리가 합성이 된 케이스인데 근데 합쳐질 때 소리가 이 뒤에 말에 넘어가서 스킬 수가 있죠. 스키는데 스키지 않은 형태로 밝혀 쓰느냐 안 쓰느냐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붙임 1은 어떻게 하라고?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섞인 걸 섞지 마, 쓸 때는. 근데 뒤에 더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 섞인 대로 쓰라는 말이에요. 소리 나는 대로 쓰라는 말이에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걸 비교해서 볼게요. 이를테면 넘어지다, 넘다와 지다가 합쳐진 말이에요. 여기 연결음이 어가 들어가가지고 합성을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 넘어지다에는 이게 넘다와 지다의 본뜻이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쓰러지다는 뭘까요? 쓸다와 지다가 합쳐졌겠죠. 여기에 연결음이 어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쓸다와 지다가 합쳐져서 쓰러지다가 됐는데 이 쓰러지다 속에는 쓸다와 지다의 뜻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 겁니다. 선생님, 그 경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확실한 것도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이 되게 좋았다고 제가 느낀 게 그런 이야기까지 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봤더라? 아, 여기 있네요. 이 책이 정말 좋아요. 93쪽을 보세요. 93쪽에 자, 지금 우리가 방금 본 그걸 딱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합성어에서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는지 어떻게 하냐고. 자, 그래서 답이 이렇습니다. 넘어지다는 넘다와 지다가 결합된 합성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넘다의 의미가 유지되기 때문에 넘의 원형을 밝혀 써놓았고 그래서 연결음이 어를 붙였고 뭐라고 쓰지 않고 넘어라고 썼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쓰러지다는 쓸다와 지다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쓸다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고 쓸의 원형을 안 쓰고 소리 나는 대로 쓰러로 쓴 겁니다. 자, 문제는 앞말의 본뜻이 얼마만큼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 어떻다? 어렵다.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이야기를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조금 쉽다. 뭔 소리죠? 넘어지다나 자, 이 넘어지다와 쓰러지다처럼 바꿔놔. 원래 표기법과 다르게 써나갔죠. 이해되셨나요? 이 사람 말은 이렇게 쓰는 사람 있어? 잘 없지. 그러면 넘어지다는 본래의 뜻을 남아 있다고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러지다라고 쓰는 사람 있어? 없지. 그러면 쓰러지다는 본래의 뜻이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가 그걸 판단하는 걸 묻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본뜻이 많이 남아있는지 없는지는 맞춤법 표기를 보고 오히려 역추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되셨나요? 네, 그 정도 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짚어주고 싶은 것은 용언 두 개가 용언 1과 용언 2가 특히 앞에 게 본용언인데 이거 합쳐서 합성이 될 때 이 본뜻이 남아있는지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대로 오히려 맞춤법을 먼저 기억하고 이게 맞죠. 이게 맞으니까 여기에는 넘다의 뜻이 남아있나 보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쓰러지다라고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소리를 바꾸니까 아 여기에는 쓸다의 뜻이 많이 훼손되어서 남아있지 않나 보다 이런 얘기. 여기 지금 용언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산 넘어 할 때 넘어도 있죠, 그죠? 이게 넘다에서 간 말이겠죠. 근데 산 넘어가 되면 그 장소의 뜻까지 가죠. 그 다음에 또 논리가 있고 노름이 있잖아요, 그지? 놀이는 놀다에서 파생된 명사이지만 놀다의 뜻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지 않고 놀이로 하지 않고 놀이로 쓰는 겁니다. 지금 용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얘는 도박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뜻을 가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표기까지 이렇게 가버리죠. 본 뜻을 많이 넘어갔다. 그거하고 연결해서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지금 본 뜻에서 멀어진 것은 쉽게 말하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 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소리가 연음되는 것을 표기하지 않고 기본형이 보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다.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다음 붙임이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서 오를 줍는다. 하도 요새 요를 붙이니까 그러니까 하오체 발음을 그 이제 뭐 반모음 첨가로 생각하든 이중모음을 생각하든 이것은 체기요 하는데 사람이 혹시 체기요라고 발음해도 표기는 어떻게 하자는 소리야? 오를 하자는 소리야. 이리로 옷이 옵니다. 책이 아니옵니다. 됐나요? 근데 우리 기억나시나요? 피어, 베어, 이오, 아니오는 무슨 발음도 요로 이중모음하도 또는 반모음 첨가도 발음은 인정하지만 표기는 바꾸는 거 아니야.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연결하면 다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그거하고 좀 다른 애가 있어요. 연결형에 사용되는 이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저것은 먹이다 할 때 그때 이요는 지금 종결은 이요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요는 이요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나열할 때 쓰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의 표기 이야기죠. 자, 19화 어간에
이나 또는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이 명사 이름 뭘까요? 명사 파생 정미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부사 파생 전미사겠죠, 그죠? 자, 그럴 때 그 어간의 무엇을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좀 전에 놀이 같은 것도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자, 명사가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자, 뭔 소리입니까? 얘를 길이로 쓰지 말자 이 말이죠. 얘를 깊이로 쓰지 말자 그 말입니다. 얘도 높이로 쓰지 말자 그 말입니다. 다듬다에 이가 붙어서 다듬이 됐나요? 땀바지 이건 구경만까지 된다 그죠? 달맞이, 먹이, 미다지 이것도 구경만해요. 그 다음에 벌이, 벼훌치 이것도 구경합니다. 살림살이, 세부치 이것도 구경합니다. 맞나요? 이런 것들 용언에 뭐를 밝혀줍는다? 어간을 즉 길다의 길, 깊다의 깊, 높다의 높 다 그대로 모양을 살려 쓰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음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를 낸 것. 자, 걸음 따라해 보세요. 묶음, 믿음, 얼음 이걸 얼음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역금, 울음, 웃음, 졸음, 죽음, 암. 자, 이것들을 형태수 분석하라 하면 이걸 뭐해? 우세 음이 됐고요. 얘는 알다의 미음이다. 이 정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음이나 미음이 사실은 똑같은 명사 파생 전미사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됩니다.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조이, 직구지.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 가치가 뭐가 돼 있어요? 구개음하게 해놨죠? 그래서 앞에 했던 거하고 자꾸 연결시켜야 돼요. 가, 티가 얘는 되다가 그죠? 이 이가 뭐니까? 그렇죠. 접사니까. 접사니까 구개음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제 색칠을 해놓은 건 뭐냐면 명사와 부사가 형태가 같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가 뭐도 되고 명사파생 접사도 되고 부사파생 접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길이 빛내자 할 때 길이는 부사고요. 그죠? 그 길이가 몇 센치다 할 때는 명사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형태 같을 수 있다. 그런 게 왜 높이도 그렇죠. 그죠? 마찬가지죠? 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희가 돼서 부사가 된 것. 자, 읽을게요. 밝히, 익히, 작히. 역시 그것들 다 원형을 뭐 했습니다? 밝혔습니다. 자,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일지라도 이제 나옵니다.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뭐해? 원형을 밝혀줬지 않아. 제가 먼저 했던 거 배울까요? 자, 읽어보세요. 노름, 고름, 걸음, 코끼리, 문열이, 목걸이, 다리, 국돌이. 문열이하고 다리는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이렇게 뜻까지 써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밑에 알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 지금 요거하고 뭐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용언의 어간을 밝혀서 적는 애하고 지금 얘하고 기준은 뭐다? 용언의 어간에서 뜻이 멀리 온 것. 멀리 온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붙임. 어간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역시 어간의 원형을 밝혀주지 아니한다. 품사가 바뀌었으니까 뜻이 많이 멀어진 건 아니지만 좀 원래 기본 용언 어간에서 멀리 간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용언이 아닌 다른 품사가 되었을 때도 뭐 하더라?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이를테면 귀머거리, 귀가 먹다에서 왔겠죠, 그죠? 근데 먹을 지금 살려놨나요? 안 살려놨나요? 안 살려놨죠. 그 다음에 까마귀, 넘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산을 넘다에서 왔지만 넘어라는 명사가 됐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뜯어기 따라 읽습니다. 마감, 마개. 이건 뭐죠? 막다에 애가 붙은 거예요. 그치? 이해되셨나요? 예. 이것도 명사가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중, 무덤, 비렁뱅이, 쓰레기, 올가미, 주검. 이쯤 되면 우리가 알던 접사가 아닌 접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여기 잘 나올까요? 전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에 보면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있고 2번에 보면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 이를테면 이나 같은 거는 진짜 많이 쓰죠. 널리 쓰이는 전미사는 어간에 붙어서 단어를 만들 때 보통은 원형을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붙으면 어간의 원래의 뜻에서 멀리 가지 않죠. 그런데 조금 생소한 접사가 있어요. 이를테면 아까 마개 같은 거에 애, 그다음 죽음, 그러니까 사람 시체를 죽음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붙은 것은 엄이라는 접사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나 엄은 잘 쓰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 뭐도 해주고 이거 지금 아까 해설서에서는 애가 붙고 엄이 붙어서 용언이 명사로 바뀌었다. 품사까지 바꿨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흔치 않은 접미사인 경우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도 한번 볼 수 있다.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로 바뀐 것. 거뭇. 그 다음에 너무, 도로에는 돌다에 돌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뜨듬, 바투, 불긋, 비로소, 오긋, 자주에는 잣다가 들어있겠죠. 그럼 차마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조사로 또 바뀌어서 뜻이 달라진 것.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원형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남아, 부터, 조차. 이렇게 이제 품사가 완전히 바뀐 걸 명사 바뀐 것, 부사로 바뀐 것, 조사로 바뀐 것으로 나누어서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됐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줍니다. 명사에 다시 이가 붙었어. 곳곳에 이가 붙어서 곳곳이란 부사가 될 수 있고요. 낱낱이라는 명사에 이가 붙어서 낱낱이라는 부사가 되고 목목이라는 명사에 이가 붙어서 목목시라고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삿때 명사가 붙어가지고 삿사치라는 부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이라는 명사에 이가 붙어서 앞이라는 부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집이라는 명사에 이가 붙어서 집이라는 부사가 됩니다. 이럴 때 앞에 있는 명사를 그대로 다 써주라 이 말이죠. 소리 바뀐 거 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명사에 이가 붙어서 또 다른 명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됐나요? 네, 그럴 때 곰배팔에 이가 붙어서 곰배팔이, 바둑이라는 명사에 이가 붙어서 바둑이, 산발에 이가 붙어서 산발이, 애꾸눈에 이가 붙어서 애꾸눈이.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합시다. 전미사에는 지배적 전미사가 있었죠. 품사를 바꾸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접사가 붙어서 품사가 뭐가 됐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어떤 지점에 가면 접사가 붙기 전에 이 녀석이 품사가 뭔지도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곳곳은 명사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곳곳이는 부사가 되고 곰배팔이 명사인데 곰배팔이도 명사가 돼요. 자, 그러면 곳곳이에 붙어있는 이는 뭐고요? 지배적 전미사지만 맞나요? 곰배팔이에 붙어있는 이는 지배적 전미사는 안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지 말합니다. 자, 어디에부터? 이 말고 다른 모음으로 시작한 전미사가 된 말은
앞에 붙어 있는 명사의 모양을 밝히지 마. 대표적인 게 지붕인데요. 이 지붕은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온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붕이, 지금 이 지붕을 거꾸로 한 거예요. 이 지붕이 앞에는 집붕이었어요. 그리고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집 이역 밑에 우 밑에 히읗 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국어 지붕의 옛말은 집 우 히읗은 15세기 문헌부터 나타난다. 즉 원형은 뭐가 맞는 거죠? 집 우 밑에 히읗이에요. 그죠? 네. 집 우 밑에 히읗은 집에 위를 더하는 얘가 바로 뭐였다? 우리 지금도 경상 우에 우로 가려 이렇게 말하죠. 그 위를 말합니다. 위가 결합된 것이다. 그래서 집 우 밑에 히읗은 집 웅으로 바뀐 건 맞는데 얘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다? 전미사 웅이 결합된 지붕이 집 우 히읗을 대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미사 웅을 상정해 주는 거죠. 원래 집 우 밑에 히읗이었는데 다른 데 쓰이는 웅이라는 접사를 히읗 대신에 갖다 넣었다. 즉 우 히읗 대신에 갖다 넣었다고 보고, 다른 하나는 이 우 히읗이 그대로 있다가 이 종성 히읗이 이형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집 우 밑에 히읗이야. 원형은 우 히읗 대신에 웅이라는 어떤 다른 데도 사용될 수 있는 접미사가 붙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고, 집 우 밑에 히읗이 그냥 이형으로 대체됐다. 아직 정답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웅이라는 접사를 가정하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맞춤법에서는 집 뒤에 웅이라는 접사가 붙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25화. 하다가 붙는 어근에 희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그 다음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써준다, 받쳐 쓴다. 이를테면 하다가 붙는 어간에 희나 이가 붙는 거 봅시다. 급하다에 급히가 된 거죠. 꾸준하다에 꾸준히가 된 거죠. 도저하다에 도저히가 됐고, 딱하다에 딱히, 어렴풋하다에 어렴풋이, 깨끗하다에 깨끗이가 된 겁니다. 이럴 때는 깨끗, 어렴풋, 딱, 도저, 꾸준, 급을 다 뭐 해두라고 형태를 그대로 써주라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 깨끗이는 깨끗히가 아니라는 걸로 많이 배웠죠, 이미. 그 다음에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는 소리대로 해서 갑자하다가 아니죠. 그럼 갑자기, 갑작히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는 반드하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소리 나는 대로. 그죠? 반듯이도 있죠. 얘는 뭐라는 소리야 그러면? 반듯하다에서 온 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슬며하다가 아니니까 슬며시, 소리대로. 그 다음에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여전히 부사. 자, 아까 헷갈리면 안 돼요. 보세요. 곳곳은 명사였습니다. 명사이가 붙어서 곳곳이가 부사가 됐죠. 자, 그런데 곰곰 생각하다 말이 되거든요. 곰곰은 부사예요. 근데 이가 붙어서 또 부사가 돼요. 이것도 그럼 이도 뭐가 아니야? 지배적 접사가 아니겠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더욱은 부사가 맞죠? 근데 더욱이도 부사입니다. 센 것 부사고 센 것이도 부사. 오뚝 섰다. 이것도 부사, 오뚝이도 부사. 일찍 부사, 일찍이도 부사. 해죽 부사, 해죽이도 부사.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가 지배적 접미사가 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조금 어려운 설명 했고요. 그 다음에 얘 중에 짝이라는 단어를 지금 너무 여기 있습니다. 안 했군요. 제가 짝의 뜻을 모를 것 같아서 찾아놨습니다. 콩이나 팥 두 개로 쪼개지죠. 콩 특히 보시면 그 한쪽을 짝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늘 한 것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형태가 같은데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 100%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원리를 읽고 사례들을 소리내서 읽어서 조금 의미를 이게 부사로 쓰였구나, 이게 명사가 됐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